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참 슬프고 그리고 되게 좀 무거운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만화죠. 검정고무신. 이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이 고 이우영 작가님. 3월에 지난 3월에 이제 자살을 하셨어요. 저작권 이슈로 이 출판사 형설 퍼블리싱하고 형설 퍼블리싱이랑 이 저작권 소송 문제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다가 자살을 하셨습니다. 23년 3월에. 근데 참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자신의 만화 캐릭터인 이게 이제 기영이 기철인데요. 기영이 기철이 이거에 대한 이제 저작권이 원작자 품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 이 보도자료 내용부터 일단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3년 7월 18일자 보도자료에 검정고무신 기영기철이 원작 작품의 저작권 등록 말소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찾아보면 검정고무신 굉장히 인기 있었던 만화죠. 이게 92년도부터 1992년도부터 굉장히 오래됐어요. 22년도부터 2006년까지 코믹 챔프에 연재가 됐고 TV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방영, 그리고 22년도 이우영 작가님이 자살하기 전해인 22년도에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고정 팬도 많고 이 캐릭터 검정고무신 가지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2차 저작물이 생산이 돼서 상업활동이 일어났었는데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죠. 이 기영이 기철이에 대한 원작자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12일에 그 검정고무신 관련된 이제 캐릭터 구종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만화가 고 이우영 작가님, 그리고 이제 이우영 작가님의 동생 같이 그리신 이우진 작가님,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작권자, 원작자가 맞죠. 그리고 형설 출판사, 형설엔 대표 장모 씨, 요 부분이 조금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이 캐릭터 구종에 대해서 공동 저작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작자로. 제가 좀 이상하다는 게 이우영 작가님, 이우진 작가님, 그리고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님은 저작자가 맞아요. 창작 활동을 했으니까 저작자가 맞아요. 근데 형설 출판사는 저작자는 사실 아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등록 말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한 달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 달 1일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 말소 이후로는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등록을 이 저작권 말소 이후로는 저작권 등록 자체를 이 저작권 등록을 하는 이유가 이 저작물에 대한 권한 나한테 있다.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거나 소송 붙었을 때 나 권리 행사하겠다. 나 이거 권리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의도로 하는 건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점. 이게 제가 앞에서 아리까리하다고 얘기 드렸죠. 이는 창작자가 아닌 형설 출판사 형설엔 대표가 저작자의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위원회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발빠르게 직권말소 처분 내린 것은 드문 일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이 노이즈가 생기기 전에 저작권위원회가 먼저 빠르게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저작권뿐 아니라 캐릭터 수익 배분에도 문제가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신고인 형설엔 대표의 투자 수익을 신고인 고 이유진에게 배부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부 거부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니까 배부를 똑바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캐릭터 가지고 장사해놓고는 원작자에게 제대로 돈을 안 줬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참, 좀 깝깝한데 고 이우영 작가님 자살을 하셨겠습니까? 12년도부터 이 작품 활동을 했어요. 검정 고무신 72년생 50세 초반이신데 92년도에 만화 검정 고무신으로 데뷔를 했고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것만 봐도 이 단행본으로만 해도 만화책으로만 해도 이렇게 검색이 돼요. 이게 또 되게 잘 팔린 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22년도에는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극장판 검정 고무신이 론칭도 됐습니다. 2차 저작물. 이 정도면 애니메이션은 뭐 이우영 작가님이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건물을 못 올릴 지언정 이 정도 오래 활동을 하셨고 검정 고무신 가지고 건물을 못 올릴 망정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굉장히 여유가 있으셔야 되는데 이 보도 자료가 또 저는 또 좀 충격이었어요. 이 보도 자료가 23년도 3월 12일에 이분 돌아가시고 이제 나왔던 건데 검정 고무신이 사업을 77가지 이제 캐릭터 사업 2차 저작물 IP 사업을 검정 고무신 가지고 IP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캐릭터 인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뭐 저작권 2차 저작물이라 그러는데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캐릭터 그런 캐릭터 스티커라든지 저도 봤어요. 스티커라든지 뭐 정말 많은 것들이 무수히 많은 IP 상품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우영 작가 몫은 1200만 원에 불과했다. 약 15년 동안 검정 고무신으로 사업화를 무려 77개나 해놓고 검정 고무신을 원작자 그렸어요. 77가지나 사업을 합니다. 뭐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 상식에서 뭐 음원도 그렇지만 한 10% 적어도 10%는 이 이우영 작가님한테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고작 1,500만 원? 이만큼 작가 활동해서 꼴랑 1억 5천 밖에 못 벌었다?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 KBS에서 TV 방영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고 극장판으로까지 방영했으면은 최소 뭐 수십억 잘 안 됐어도 수십억 그럼 벌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뭔가 이분들 형설엔 대표 이분들 여기하고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첫 책을 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출판사 같지도 않은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사실 이제 인쇄소에 가까운 곳이랑 못 모르고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인쇄를 평균적으로 얼마를 주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이나 이런 게 불투명한 정산 정보를 똑바로 안 공개하는 지금까지도 사실 저는 정산을 받아본 적이 처음에 책 내고 첫 책에 대해서는 책 내고 2번인가? 뭐 몇백 원? 몇천 원? 그러고 나서 정산 관련된 통보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출판업계 뭐 이런 쪽이 심해요. 그게 관행처럼 막 그렇게 한 데도 많고 근데 이런 대작가분도 그걸 당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식재산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저도 IP 활동을 하는 유튜브 컨텐츠도 생산을 하고 책을 냈고 작가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라든지 뭔가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해 보여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 이 참 캐릭터가
진짜 돌아가시고 나서야 원작 작품에 돌아오게 됐다는 거는 참 정말 너무 씁쓸합니다. 예, 참 슬프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는 웹툰 하나 잘 내가지고 뭐 페라리 뽑았다, 포르쉐 뽑았다, 차만 몇 대 가지고 있다. 인기 웹툰 작가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92년도부터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작가님도 이런 꼴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 특히 이제 이 창작자, 저작자, 저작권자,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데 권리가 어떤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첫 책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을 계약하면서 참 기도 안 찬 게, 두 번째 책은 정산 6개월마다 꼬박꼬박 해주고 내역서 꼬박꼬박 상세하게 다 보내주고, 와, 인쇄도 거의 2배예요. 그리고 이제 첫 책은 계약 내용 보면 골 때리는 게, 책이 이제 이게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원가가 이제 뭐 생산 비용이나 이런 게 이제 초반에 다 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러면은 배부도, 수익에 대한 배부도 높아져요. 근데 제가 첫 책에 골 때리다고 얘기 드린 게, 인쇄가 책이 팔리면 팔릴수록 인쇄율이 떨어지도록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모르고 이제 책 하나 내는 거 당시 이제 거기에 눈이 멀어서 지식재산에 대해서 공부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못 모르고 계약한 제가 뭐 바보 등신이었지만, 우리나라 출판업계에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호영 작가님은 뭐 그림이나 그리실 줄 알고 이런 이 참 기영이 기철이에게 빠져서 이런 창작물 만드시는 데만 에너지를 쓰셨지, 너무 참 한편으로는 모르셨던 것 같고 법의 테두리에서 이런 분을 보호를 못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원을 들으시거나 이런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TV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컨텐츠를 많이 우리가 소비를 하잖아요. 이 컨텐츠 소비자 측면에서도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노래, 더 좋은 애니메이션, 더 좋은 영화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또 작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와닿고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네요. 예, 뭐 많이 늦었지만 고 이우영 작가님의 고 이우영 작가님의 명복을 빕니다. 예,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 IP, 이런 컨텐츠나 저작권에 관심을 가져서 이 원작자들, 창작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더 열심히 창작 활동에 집중해서 우리나라가 K, IP, K 컨텐츠 강국이 되는데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